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어제 생방송 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저와 소통하고 질문을 주시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곤 했는데 어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생방송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방송 기계에 오류가 있어 생방송을 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기다렸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제 녹화 방송을 해서 오늘 저녁 6시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주일마다 생방송을 하지 않고 녹화를 해서 올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에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지금 2시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과 똑같이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과 소통만 하지 못하다 뿐이지 생방송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린 북한 소식은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 군부 소열 1위와 2위라고 할 수 있는 인민군을 대표하는 또 인민군 총관장하는 2명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병철 당 군사인의 부위원장 이병철 원수이고, 한 사람은 인민군 총참모장인 그야말로 인민 무력성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박정천 총참모장입니다. 이 박정천도 인민군 원수입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군사칭호가 원수이기 때문에 군사칭호는 김정은과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권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김정은의 신임이 없으면 자기와 동등한 군사칭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었던 두 사람이 지금 실각됐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민군 부대 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인민군 부대들의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감염자들 때문에, 즉 코로나19 감염자들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 병사들 내부에 감염자들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경질당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때문에 경질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던 것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북한이 저렇게 국경 봉쇄를 철저히 하고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것도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경연선에서의 밀수행위로 말미암아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넘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국경연선 마을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내륙으로 가면서 특히 평성 장마당과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에 감염됐기 때문에 바로 평성시장을 폐쇄됐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체계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하는 김정은의 보고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민생활과 직결된 것입니다. 지금 인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는 옛날의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당 제8기 1차, 2차 전원회 그리고 이번 3차 전원회 때에도 오직 인민을 위해서 열사복무하는 당이 되겠다고 하고 자기 자신부터 인민을 위해서 열사복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민 위천이란 말까지, 그전에는 보고 듣지도 못하던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인민을 또받들듯이 이렇게 김정은이 자세를 낮추는 것도 바로 지금 인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채질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박정천과 이병철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저는 어제 저에게 정보를 주는 이런 소식들을 알려주는 분과 약 1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1시간 30분 통화, 20분 끊었다 다시 또 20분 해서 약 1시간 반 동안을 통화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박종천, 그리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주위원회 비서, 군수담당 비서이며 원수인 이 이병철이 왜 실각되었는지, 그러면 정말 완전히 실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이 두 사람을 쿠데타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쿠데타나 반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인민군 원수 칭호를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당 제8차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려놓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바로 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은 이 두 사람을 살려놨다가는 자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했길래 김정은은 이 두 사람이 쿠데타 아니면 반란이라는 그 행동으로 엄중히 문책을 했을까요? 이번 8기 3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특별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특별명령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군수물자, 전략 비상물자까지 풀어서 인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에 대한 명령서에 김정은이 직접 사인을 하고 모든 당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보는 데서 그 사인한 특별명령서를 들고 사진 찍는 모습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인민들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특별명령서에 사인까지 해서 자기가 들고 카메라 앞에서 당 전원회의 참가자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방영을 했을까요? 그만큼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 김정은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 비상물자라고 하는 전략물자, 특히 식량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전략물자라고 하면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여기는 식량과 즉 3개월치 인민군 전체 부대원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3개월분의 비상식량이 저축되어 있고, 그리고 의약품도 저축되어 있습니다. 이 의약품과 식료품을 인민들에게 풀라는, 즉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정은의 특별명령서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수물자를 풀기 위해서는 인민군을 총관장하는 당주위원회 군사부위원회 위원장인 바로 원수 이병철이 이 일을 집행해야 됩니다. 후방총국과 그리고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인민군 전략물자관리처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민군 총참모장과 둘이 앉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 김정은이 특별명령서에 직접 사인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둘이서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인민군 병사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치고 용량실조가 생기고 용량실조 부대까지 생기는 판에 지금 병사들도 먹이지 못하는 판에 이 물자를 풀어서 인민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인민군 병사들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인민군 병사들의 반란을 어떻게 주저앉힐 것인가? 또 식량을 나눠준다고 해도 그 부대 병사들이, 주변 부대 병사들이 또다시 식량 창고를 털어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상당히 난감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전략물자관리처와 후방총국에 그 내용을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나 되고 인민군 병사들에게 보장할 식량과 그리고 전략물자에 관한 식량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열흘 동안 이 물자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보고한 조용원, 특히 지금 두 장군이 앉아서 무언가 모의를 하고 있고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 호의처에서 이 두 사람의 서로 오고 가는 내용을 녹음되어 있었는데 이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당 제8기 당 3차 전원회의 때도 조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직 문제라는 건 간부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11일 만에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또다시 소집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김정은 지도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자기 권위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인의 정치국 2차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쿠데타나 반란은 아니었지만 김정은은 이것을 쿠데타나 반란 정도로 심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명의 원수가 말이죠. 이 두 명의 원수가 힘을 합한다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그 오리알이 깨질지도 짓밟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보고한 것이 바로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조영원은 정말 김정은 앞에서 삽살개 마냥 모든 김정은을 움직이고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보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조직비서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최고위 간부들은 조영원의 눈과 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영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호위처를 시켜서 이제는 도청까지 직접 하고 있는 조영원인 것입니다. 한때는 국가보위성, 즉 국가보위부 제16국이라는 곳에서 도청을 관장해 왔습니다. 호텔 그리고 간부들의 집에는 모두 국가보위부 16국에서 관할하는 이 도청 부서들이 실제로 모든 간부들 집에 도청을 하고 호텔에도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번 박종천과 이병철이 김정은의 지시, 즉 특별명령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철할까를 논의하던 중에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인민군 병사들도 영양실적 올리는 판에 인민군대가 살아야 공화국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량을 모두 인민들에게 보내주라고 한다면 우리 병사들의 반란은 또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리고 한숨을 쉬고 불만 불평을 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경질되거나 숙청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함부로 총살하거나 숙청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어느 한 초대소에, 즉 최고위 간부들이 조사받는 평양시 초대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사가 끝나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 정치국 2차 확대 회의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성권은 1차 의결 때에는 있었지만 즉 1차 안건 의결을 상정할 때는 고수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정인의 비서인 최성권은 저렇게 1차 의정을 상정시킬 때까지만 해도 고수가결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직 문제, 2차 문제인 조직 인사 문제를 다루고 발표할 때에는 최성권은 이미 당 호위처 장교들에 의해서 끌려나간 뒤고 거기에 자리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천과 이병철 두 원수는 고수가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1차 안건 때는 고수가결에 참여하고 손을 드는 모습이 있지만 2차 조직 인사 문제, 즉 자기에 관한 문제인 이 조직 인사 문제에서는 고수가결에 의결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만에 하나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에 참여한 수천 명의 모든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내렸다면, 즉 최성권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처럼 끌어내려졌다면 그것은 공개 총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김정은도 끌어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너무 막강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수 칭호를 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끌어내린다면 그것 또한 김정은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쿠데타, 반란으로 인식한 그들의 행동, 김정은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공개 총살할지 아니면 숙청하고 경질할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덕훈 총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김덕훈 총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천과 이병철은 지금 한간에 떠도는 또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책임에 있어서 즉 인민군 병사들이 코로나 확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의 특별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죄를 물어 즉 그것을 쿠데타나 반란으로 보고 김정은이 그들을 경질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수위 범위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고물, 인민군 총참모장과 두 원수인 박종천과 이병철을 공개 총살한다던가 숙청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민군 내부가 심한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인민군 장병들이 진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만큼 인민군 장병들의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 분노가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당 정치국 확대위 주석단에서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녁 6시 생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